혹시 평범한 고양이의 특징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슬복슬한 털, 쫑긋하게 선 귀, 길쭉한 다리.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흔히 접하는 고양이 품종 중 일부가 사실은 유전적 변이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린다면요. 이들은 만화 속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DNA 오류 때문에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된 실제 동물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놀라운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고양이 5품종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들의 특별함이 과연 자연의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그리고 왜 이들 중 일부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귀여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전적 돌연변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NA를 생명체를 구성하는 방대한 조립 설명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설명서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끔 오타가 발생합니다. 한 글자 정도의 작고 사소한 오류죠. 대부분의 경우 이 오타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오타 하나가 설명서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이한 고양이들을 발견했고 이 자연적인 우연의 결과가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선별적인 교배, 즉 의도적인 번식을 통해 고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돌연변이는 한 품종 전체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동물 자신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귀여움의 대명사로 저희 목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코티시 폴드입니다. 이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작고 앞으로 단정하게 접힌 귀입니다. 이 귀는 둥근 얼굴에 놀란 듯하면서도 부엉이 같은 인상을 주죠. 커다랗고 동그란 눈과 합쳐지면 이 모습은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원한 아기 고양이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성격은 매우 침착하고 온화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람에게 친근하기로 유명합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지만 결코 집착하거나 귀찮게 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볼 때는 기꺼이 무릎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일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잠들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반려동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외모 뒤에는 모든 예비 집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전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이들의 귀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접히는 걸까요? 그 답은 골연고리 형성증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돌연변이에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신체 전체의 연골 및 뼈 조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입니다. 귀의 연골을 무르고 약하게 만들어 앞으로 접히게 만드는 바로 그 유전자가 동시에 이 동물의 모든 관절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접힌 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의 눈에 보이는 징표인 셈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우성 도미넌트로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유전자 복사본을 단 하나만 물려받아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접힌 귀를 가진 고양이 스코티시 폴드끼리 서로 교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손이 결함 있는 유전자를 이중으로 받게 될 경우 이는 치명적인 심각한 골격 발달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꺼림칙하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는 골연골 이형성증이라는 유전병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모두 관절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관절염,
움직일 때의 통증, 그리고 다리나 꼬리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드의 꼬리는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무심코 꼬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해집니다. 고양이는 점차 뛰어오르거나 걷는 것을 힘들어하고 심지어 절뚝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알려진 속설이 있습니다. 스코티시 폴드를 스코티시 스트레이트 직립귀를 가진 고양이와 교배시키면 새끼 고양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 하나만 물려받은 이형 접합 헤테로지고웃 개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퇴행성 관절 질환이 발병합니다. 단지 증상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언제 발현되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코티시 폴드 품종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고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양 및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번식을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주요 수의사위원회가 유전적으로 유발되는 고통 때문에 이 품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이들의 번식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품종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막중한 책임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평생 수의사의 지원, 관절을 위한 특별한 약물, 그리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귀여운 외모는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고양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만성질환의 증상입니다. 이는 인간이 귀여운 장난감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종은 아마도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품종일 겁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닥스훈트 고양이, 먼치킨입니다. 이들의 가장 크고 눈에 띄는 특징은 몸통 크기는 일반 고양이와 같은데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특이하게 보이죠. 마치 일반 고양이를 땅에 꾹 눌러놓은 것 같습니다. 짧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먼치킨은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고 빠르며 장난기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장난감을 향해 열정적으로 쫓아가며 마치 작은 레이싱카처럼 집안을 민첩하게 돌아다닙니다. 다리가 긴 다른 고양이들처럼 높이 점프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영리해서 소파나 의자 위로 올라갈 때도 짧은 점프 몇 번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항상 찾아냅니다. 이들의 성격은 자신감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으며 무엇보다 사람에게 매우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치킨 고양이의 짧은 다리는 닥스훈트나 코기 같은 견종에서 볼 수 있는 외소증과 동일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이를 연골무형 성증 에촌드로플라시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로 사지의 긴 뼈가 제대로 발달하는 것을 막지만 척추나 머리는 정상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롭고도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동형 접합 상태일 경우 치사 유전자, 리탈진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새끼 고양이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모두 짧은 다리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 태어나기도 전에 모체 내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치킨 교배 시에는 반드시 짧은 다리, 먼치킨과 다리가 정상 길이인 고양이를 짝지어줘야 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짧은 다리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와 이 유전자가 없는 정상 길이의 다리를 가진 아기가 섞여 나오게 됩니다. 먼치킨의 건강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과 잘못된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품종 반대론자들은 이 짧은 다리가 심각한 척추 및 관절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동물들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브리더와 수의사들의 단형안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먼치킨은 비교적 건강한 품종에 속합니다. 척추가 닥스훈트보다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허리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치킨에게는 두 가지 특이한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가 가슴 안쪽으로 심하게 굽어 심장과 폐를 압박하는 척추 전만증 롤도시스이며, 두 번째는 흔히 오목가슴이라고 불리는 누드흉 팩투스 엑스카바툼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질환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브리더들은 이 결함이 품종 내에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개체를 번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치킨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고양이 애호가 세계에서 그 지위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국제고양이연맹 FIFE이나 미국 고양이 애호가 협회 CFA와 같이 가장 크고 권위 있는 기관들은 이 품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주장은 정상적인 신체 형태와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번식시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유롭게 뛰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짧은 다리가 고양이의 본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티아이카와 같은 일부 협회는 먼치킨이 그들의 특징에 충분히 잘 적응했으며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품종을 인정했습니다. 이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독특한 개성과 건강에 해로운 결함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그어져야 할까요? 자, 이제 고양이계의 진정한 외계인을 만날 준비를 해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이들의 외모는 보는 사람 누구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털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으며 주름진 피부, 레이더처럼 커다란 귀, 그리고 똑똑한 눈에서 나오는 예리한 시선까지. 만져보면 그들의 피부는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복숭아나 벨벳 같은 스웨이드 느낌을 줍니다. 털로 된 외투가 없기 때문에 몸은 항상 뜨거운 편이며 이 때문에 스핑크스들은 끊임없이 온기를 찾습니다. 난로든 햇볕이 드는 곳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무릎이든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스핑크스를 가장 사랑스럽고 애정이 넘치는 고양이로 만듭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안아주기 위해 태어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엄청나게 사교적이며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골골송을 부르며 모든 상황을 중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녀석들이죠. 이 고양이들이 털이 없는 나체인 비밀은 털의 주성분인 단백질, 케라틴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열성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핑크스 고양이에게도 모낭 자체는 있지만 정상적이고 온전한 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가끔 코나귀, 꼬리 같은 부위에서 아주 옅은 잔털, 솜털이 보일 때도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털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수염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짧고 구불구불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중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저자극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범은 털이 아니라 고양이의 침과 피부 분비물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스핑크스도 다른 고양이들처럼 땀을 흘리고 그루밍 세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털이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는 일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이들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름에는 부드러운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주거나 전용 옷을 입혀야 합니다. 반면에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스웨터나 난방 기능이 있는 하우스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스핑크스 고양이의 피부는 피지, 기름러를 분비합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이 피지가 털에 흡수되지만 스핑크스는 피부에 그대로 축적되어 갈색빛을 띠는 끈적한 침전물을 만듭니다. 이 침전물은 가구나 옷에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는 정기적으로 목욕시켜야 합니다. 약 1~2주에 한 번씩 전용 샴푸로 씻기거나 물티슈를 사용하여 꼼꼼히 닦아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큰 귀에는 귀지가 많이 쌓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피부에 잡힌 주름 사이사이 역시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유전적 돌연변이가 이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스핑크스는 끊임없이 따뜻함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놀라울 정도로 의존적이고 친화적인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단순히 주인을 넘어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핵심 원천입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곧 강한 정서적 애착으로 발전한 것이죠. 이들은 이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잠을 자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 어깨 위에 앉아 있으며 끊임없이 품에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릴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는 독립적인 고양이와는 거리가 멀죠. 스핑크스에게는 지속적인 교감과 관심이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려동물을 넘어 말 그대로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를 찾고 계신다면 스핑크스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들의 외계인 같은 외모 속에 가장 뜨겁고 헌신적인 심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마치 엘프나 픽시가 나오는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데본 렉스 알을 소개합니다. 이 품종은 정말 독특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거대하고 아래로 축 처진 귀, 크고 타원형의 눈, 짧은 코가 특징이며 이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부드럽고 짧은 곱슬털입니다. 마치 아기 양털 카라쿨이나 고급 벨벳처럼 느껴지죠. 몸은 늘씬하고 근육질이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 덕분에 이들은 고양이계의 엘프 또는 외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동화 속 요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원숭이나 강아지와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본 렉스는 타고난 광대 클라운이자 에너자이저입니다. 이들은 노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며 장난감을 강아지처럼 물어오고 집안의 가장 높은 곳을 탐험하고 심지어 집안일에도 빠짐없이 참견하려 합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사교성이 뛰어나 훈련시키기 쉬운 고양이들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곱슬털 뒤에는 또 하나의 열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털의 구조를 변화시켜 털을 가늘고 곱슬거리며 아주 짧게 만듭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코니시 렉스처럼 곱슬털을 가진 여러 품종이 있지만 이들의 돌연변이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본 렉스와 코니시 렉스를 교배시키면 모든 새끼 고양이들이 직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유전자가 그 특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는 수렴 진화의 놀라운 예시입니다. 데본 렉스의 털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20세기 중반 영국 데본셔의 한 길고양이에게서 일어난 자발적인 돌연변이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 이 품종의 모든 개체들이 바로 이 고양이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데본 렉스의 털은 외모만큼이나 관리법도 독특합니다. 촉감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숱이 적고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털을 손상시키거나 뽑지 않도록 뻣뻣한 브러쉬로 빗질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털을 제거하는 관리는 고무장갑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쓰다듬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렉스 고양이는 털갈이를 하지 않으며 알레르기 환자에게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품종보다는 덜할지라도 털갈이를 하며 스핑크스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게다가 숱이 적은 털 때문에 스핑크스처럼 추위와 바람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포근한 스웨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본 렉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니 해도 그들의 성격입니다. 충성심과 장난기 덕분에 이들은 흔히 개냥이로 불리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극도로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데본 렉스는 가족 중 한 명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거나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작업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지능과 호기심은 경계가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명령을 쉽게 배우고 물건을 물어오는 놀이는 물론 심지어 강아지처럼 목줄을 메고 산책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활동적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놀아줄 의향이 있는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완벽한 품종입니다. 엘프를 닮은 외모에 원숭이처럼 장난기가 많고 강아지만큼 충성심이 강한 고양이를 찾으신다면 데본 렉스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라면 절대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목록에서 5번째를 차지한 품종은 돌연변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놀란 듯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게 된 고양이입니다. 바로 아메리칸 컬입니다. 이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우아하게 뒤로 접힌 귀 모양인데요. 마치 작은 뿔이나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유니크한 귀는 아메리칸 컬에게 대체 불가능한 매력과 더불어 매우 친근하고 열린 표정을 선사합니다. 마치 늘 즐거운 일에 놀란 듯 언제나 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이한 외모를 가진 다른 품종들과는 다르게 아메리칸 컬은 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합니다. 귀를 제외한 그 어떤 극단적인 신체 특징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장난기 많고 새끼 고양이 같은 활발한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종종 고양이계 피터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격은 매우 애정이 넘치고 영리하며 아이들이나 다른 반려동물들과도 문제없이 잘 어울리는 훌륭한 품종입니다. 이 품종의 역사는 우연한 계기가 세상의 놀라운 기적을 선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에서 평범한 한 가족이 뒤로 독특하게 젖혀진 귀를 가진 장모종 길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슐라미스였습니다. 이후 슐라미스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2마리의 귀 모양이 어미와 똑같았습니다. 이는 우연한 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유전자 변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독특한 특징이 우성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며 현재 이 유전자는 컬 유전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상의 모든 아메리칸 컬 고양이는 예외 없이 바로 그 고양이 슐라미스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완전히 새로운 품종의 시조가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 변형이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이어지는 스코티시 폴드와 달리 아메리칸 컬의 유전자는 오직 귀현골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곳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품종은 가장 건강하고 유전적으로도 깨끗한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특징과 관련된 특정한 유전 질환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의 건강에 아무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자연적인 돌연변이의 결과입니다. 아메리칸 컬은 유전적 변이가 결함이 아니라 흥미로운 특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이 컬들은 독특한 외모가 건강 문제를 뜻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는 다른 많은 인위적 개량 품종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큰 장점입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컬 고양이의 독특한 귀는 약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기 고양이들은 태어날 때 귀가 완전히 펴져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4일에서 7일 사이에 귀가 뒤로 말리기 시작하며 이 과정은 생후 4개월까지 진행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영구적이고 최종적인 귀의 모양이 결정되며 이후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컬 고양이의 귀 연골은 꽤 단단한 편이지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억지로 귀를 반대 방향으로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귀가 뒤로 열려있는 독특한 형태 때문에 일반 고양이보다 오염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귀를 확인하고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 관리 외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건강하며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성격의 고양이입니다. 이 우연한 돌연변이가 전 세계 고양이 애호가들에게는 진정한 선물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놀라운 품종, 즉 각각이 독특한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물인 고양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스코티시 폴드의 귀여운 접힌 귀가 사실 심각한 관절 질환의 징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먼치킨의 짧은 다리가 민첩한 사냥꾼이 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털 없는 스핑크스가 가장 복슬복슬한 페르시안보다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곱슬거리는 데본 렉스가 왜 강아지 같은 성격을 가졌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연변이가 단순히 무해하고 매력적인 특징으로 밝혀진 아메리칸 컬에게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의 만화경은 자연이 얼마나 놀랍고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인간인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모든 비범한 특성 뒤에는 복잡한 유전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현명함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생명체들의 번식에 접근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고려하여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품종들 중 어떤 고양이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가진 고양이를 키울 용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공유해 주세요.